혜인아, 못 일어나네. 선생님이 그래도 그냥 영상으로 찍을게. 꼭 좀 봐줘. 그때 수라를 좀 하다가 말았었는데, 수라 이어서 조금 더 해보고, 파수꾼 문제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저기, 보죠. 잠시만요. 여기 7번 문제부터 가보죠. 다음을 참고해 위시를 감사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요거 꼭 읽어줘봐. 음. 자, 1930년대 후반 일제압권 정도 가정될 때 백석이 등단했고, 등단이라는 건 작가로서 작가로서 어, 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감나는 농촌의 정서를 특히 평안도 사투리 토속적인 방언을 사용해서 어렵게 살고 있던 민중들에 대한 애환과 삶을 그려냈어. 여기 그때 읽었던 거랑 비슷하죠, 그쵸? 차디찬이라는 시화는 백석이 느꼈던 30년대 현실의 이미지라고 볼 수도 있어. 이걸 반영을 한다면. 언제인가, 이거 풀었던 문제 같은데, 기억? 7번 문제? 아닌가요? 쉽게 만나긴 했으면이라는 건 거미가족에 대한 얘기지만, 백석의 소망이기도 하다. 본다면. 자, 수라라는 불교적 용어는 가족 공동체가 회복된 공간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상황을 드러내는 말, 우회적인 말이라고 볼 수 있죠. 타양사를 살던 백석의 생활을 지켜보는 작가는 예, 요 배경을 본다면 알 수 있고, 했던 걸로 왜 기억이 나지? 위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행위의 반복, 8번에 1번일 수밖에 없겠지. 나머지는 됐고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기억에 쓰인 발상 및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나올까가 이제 문제인데, 처음 보는 시를 이렇게 외부에서 들여와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조금만 더. 여기 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쓴 작품이어서 이 작품들을 한번 해설해 볼게요. 똑같은 백석입니다. 백석은 여승이라는 시에서 나라는 화자가 어느 절에서 여승을 만났어요. 여승을 보고 그런데 여승의 쓸쓸한 얼굴이 옛날처럼 늙었대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서러워해요. 왜인가 하니 그 여인은 이게 현재 만난 여승의 모습이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평안도 어느 산 깊은 금던판에서 금광이 있는 시장, 이 정도로, 시장 정도로 합시다. 좌판에서 파리한 여인, 이 여인이 바로 여승이에요. 옥수수를 샀다, 옥수수 장수. 그 여인에겐 나이 어린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어요, 여인은. 섣발같이 나아간 지압이 남편입니다. 기다려 10년이 갔어. 아직 죽었는지는 몰라. 알 수 없어. 확실하지 않아. 대신 집 나간 남편 10년 동안 소식 없이 여인 혼자 자식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죠. 가난한 처지. 그런데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어요. 어린 딸은 결국 죽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 남았어? 식구 중에
자기 혼자 남았죠. 상광도 서럽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이럴 때 상광은 그냥 소리 낼 뿐인데 감정이 이입된 겁니다. 여인의 감정이 이입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여인의 삶을 알게 된 나의 감정이 이입됐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날에 여인의 머리카락이 산절의 마당 구석에서 눈물방울같이 떨어지는. 그래서 현재부터 과거 순으로 진행된 거고. 자, 8원이라고 합니다. 제목은 지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디찬 아침, 추운 아침인데 묘향산으로 가는 승합 자동차는 텅하니 비어서 나이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오른다. 현재형 시제. 옛말 속같이 진진 초록에 새 저고리로 새 옷을 입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야? 그와 대조적으로 손잔등이 밥고랑이처럼 모두 몹시도 터졌어. 계집아이는 자성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지명. 자성은 여기에서 350리, 묘양산 150리. 묘양산 어dim에서 삼촌이 산다고 한다. 그런 말을 듣고 있는 화자. 나는 미리 승객으로서 타 있나 봐요. 새하얗게 언 자동차 유리창 밖엔 내지인은 처음 보겠지만 일본인입니다. 인 주재소장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네임을 낸다. 이 네임을 낸다는 그 뜻풀이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추정이 안 돼. 요금을 내준다 이런 뜻도 되고, 뭐 운다 이런 뜻도 되고, 슬퍼한다, 뭐 작별 인사한다 이런 뜻도 되고, 계집아이는 운다. 왜? 흐느끼며 운다. 헤어지는 게 슬픈가 봐. 텅 빈 차 구석 한 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물 흘리는 거야. 나예요, 결국. 왜? 추측하는 겁니다. 계집아이는 몇 해고 저 주재소장 집에서 일본인 집에서 밥 짓고 걸레 치고 아이 보고 하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꽁꽁 얼어서 그 계집아이의 생활을 추측하는 거지. 왜? 이렇게 추운 날, 응? 찬물에 걸레를 쳤을 테니까, 걸레질 했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거겠지. 손전등이 터졌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게 드러나는 건 뭐예요? 눈물 씻는 연민입니다. 연민. 일제강점기 주제소란 데서 알 수 있어요. 내지난 단에서. 일본인 집에서 혼자가 된 계집아이가 그 집에서 집안일을 식모로서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같은 민족으로서 안쓰러워하는 장면인 거죠. 자, 기억에 쓰인 발상 및 표현 방식, 감정이입니다. 시험 문제 나오기는 좀 어려운데 확인해 보죠. 자, 봅시다. 굳이 보자면, 자, 일단 대상이 의인화돼야 됩니다. 감정이입은. 두 번째, 의인화된 대상이 가지는 감정과 나가 정서가 같아야 돼요. 해맑은 밤바람이 이마에 내리는 여울가 시냇가의 모래밭에 홀로 거닐면 달밤에 내가 시냇가 모래가 깔린 곳을 혼자 거닐면 밤에 안 자고 노을에 빛나는 은모래 같이. 이건 지금 노을이 아닌 거야. 밤이야. 호수는 한 폭이 화려한 꽃밭이 되고 은유법 쓰였네요. 호수 이꼴 아름다운 꽃밭.
여인 추억의 가지가지 엔 조각난 빙서리 여기 또 은유법 추억의 나뭇가지가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숫가에서 추억에 잠기는 모습을 이렇게 은유적 표현 방법을 통해서 아주 감각적으로 표현한 작품.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제목은 사슴입니다. 넌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관이 향기로운 어느 이때요. 관은 뿔, 사슴의 뿔 같은 거 얘기하는 거를 머리에 쓰는 관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너는 의인화됐어. 무척 높은 족속, 귀족 같은 존재였었나 보다. 이런 것을 보고 점잖은 편 말 없는 그 사슴을 보고 슬픈 짐승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화자의 감정이 이게 지금 나머지 선지를 보면 얘밖에 없어요. 감정이 나의 감정이 이입됐다고 보자. 자, 겨울나무와 바람이 머리채 긴 바람들은 머리채가 길다 바람이 의인화됐다고 볼 수 있고요. 진종일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된다. 어떤 자연현상인데 여기서 특히 바람은 투명한 빨래처럼 걸려 있다고 얘기해서 비시각적인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표현법이 쓰였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서리법. 마찬가지.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이런 거죠. 그 유추적 사고가 두드러집니다. 뭐야? 자연현상에서 꽃이 피는 과정과 인간의 삶에서 사랑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지기법. 푸른 색깔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역설. 얻는 건 플러스인데 잃는 건 마이너스. 역설. 답은 2번 정도겠네요. 여승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거고. 가에만 집중해 볼게요. 가가 백석의 수랍니다.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기를 보여줍니다. 가 시적 화자와 관찰되는 동일시가 드러납니다. 배경을 보면. 가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단어는 없어요. 가 시상의 전개 때문에 시대적 화제의 정서가 심화됩니다. 다 맞네. 얘만 아니고. 가 시적 대상에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여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오케이. 거미에게 가족이라고 얘기하면서 해체된 가족, 그것에 대한 연민, 서러움을 느끼는 거죠. 백석의 시색에 대한 다양한 해석. 이 해석 중 가에서 다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설명. 시인은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의 표출을 전달하는 것보다 외부 대상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거는 좀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기억은 뭐와 관련되냐면 이거 그 수라는 이거는 수라에 해당되지 않죠. 이거는 바로 뭐 나와 다에서 드러나는 특징이겠다. 그의 시는 서사성, 스토리가 짙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백석이 그의 작품에 대체로 어떤 이야기를 작품 속에 담아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나. 다에도 일부 있죠. 시에서 자신을 과거 속으로 후퇴시킨 후 과거 유년기의 체험을 드러내려 하였다. 과거의 도피라는 퇴행이기보다 있어야 할 바람직한 세계 구축이라는 의미를
과거 수로 후퇴시킨 후 과거 유년기의 체험은 가나 다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겠네요. 이미지즘, 시각적인 이미지를 중시했다는 얘기고 감정의 절제에 성공한다. 특히 다작품입니다. 공동체 붕괴의 체험, 나에 해당이 되죠. 파수꾼 조금 이따 들어가죠. 여기서 조금만 더 풀고 14번까지 풀어보고요. 위시에 대한 거, 반복된 행위, 그래서 점층적 심화 다 외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의인화, 참담한 현실의 모습 우회적으로, 직접적이 아니라 우회적이 반대말, 직접적, 직설적의 단어예요. 가족 해체 붕괴 현상을 거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토속적 어휘, 그래서 향토색, 어니젠가 뭐 이런 건데 여기서 이 작품은 상토색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요. 자, 검색 쏟아보는 경험을 통해 해체된 가족. 자, 요게 주제입니다. 답이 없네. 제가 볼 때는 향토색이 중요하지 않은데 토속적 어휘는 맞습니다. 어니젠가 뭐 싹기도 전에 에이, 문제 좀 이상하다. 유인화하여 참담한 현실의 모습을 우회적으로 비판? 이 뒤에 해설을 잠깐만 볼게요. 10번 3번은 안 있는데 이 씨는 가족 해체를 목격하고 지가 해체시켰으면서 거미에게 연민을 느끼는 화자의 정서적으로 표현돼 있어. 맞아. 거미의 상황에 자신의 처지를 반영해서 가족에 대한 그림을 드러내고도 있어. 맞아. 거미 가족의 모습을 통해 해체된 가족 공동체의 아픔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이게 참담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지.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비판은 드러나지 않는다. 아니 그걸 드러내는 것 자체가 비판일 수 있거든. 아 문제 내신 진짜 쪼잔해가지고 이거 비판이라는 단어 때문에 틀렸다는 건데 음, 참담한 현실 가족 해체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걸 드러내는 거지만 비판이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토속적 어휘가 쓰였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향토색이라고 한 거예요. 이 작품은 근데 향토색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요. 일단 그렇게 갑시다. 내신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자, 작품의 내재적 측면. 자, 내재적 측면은 뭐야? 어, 작품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이 시에는 백석의 시 경향이 작가를 가지고 따졌죠? 작가와 관련 짓는 겁니다. 이 시에서 비록 작가 보시는 생멸지라도 의도적인 피해키처럼 자신을 도로 읽는 독자와 관련된 거예요. 이건 작가와 관련된 거고 시기를 고려하면 일제강점기 특정 시기 나왔죠. 시대, 현실을 반영해서 감사하는 방식. 무척 작은 새끼 거미에게 손을 내미는 화자의 모습에서 거미도 하나의 애처로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화자만 나왔기 때문이긴 한데 이렇게 자신을 돌아봤다. 뭐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전엔 내가 몰랐다가 이번에 깨달은 거죠. 이건 독자와 관련된 거예요. 타디탄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화자의 무정함과 거미가 주는 비극성을 더 부각시키는 것 같아. 이거는 화자라는 용어를 써서 작품하고만 관련 짓는 거죠. 다음은 5번. 자, 해설이 다 맞습니다. 적절합니다. 그런데 요걸 찾는 거예요.
14번.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 가장 거리가 먼 연민과 안쓰러움이죠. 여승에 대한 안쓰러움. 변은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절을 맡긴다. 어떤 연대적 의식을 가지고 사는 별을 긍정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인화돼 있어요. 그런 별에 대한 화자의 정서는 별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서로 이웃들끼리 기대어서 열심히 사는 그런 예찬을 하는 태도를 보여줘. 여승은 연민의 대상. 쥐를 위해 언제나 밥을 남겨놓고 모기가 불쌍해 등불을 켜지 않네. 푸른 풀이 절로 돋아나니 계단을 함부로 디디지 않네. 자, 쥐나 모기, 풀, 하찮은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자, 또 불쌍해가 있잖아. 모기에 대한 연민.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번 맞지 않았건만 오랑캐꽃. 자, 오랑캐꽃을 의인화했습니다. 너는 돌감을 몇 털 매트리도 모르는 오랑캐꽃. 두 팔로 햇빛을 막아줄게. 울어보렴. 목 놓아 우러나 보렴. 오랑캐꽃. 안쓰러운 거야. 왜? 오랑캐꽃이라고 불리는 게 얼마나 너 서럽니? 라고 화자가 불쌍히 여기는 거야. 얼마나 억울하니? 그래서 울어봐라. 라는 얘기야. 혹시 배추벌레 한 마리 이 속에 갇혀 나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갇혀서. 요것도 연민, 걱정. 나머지 수라 이렇게 나오고 나왔어. 요 정도만 할까요? 네, 파수꾼으로 들어갈게요. 파파파파파파파파파. 잠깐만. 전혀 못 일어나네. 5일 비상 강. 읽기 되게 불편하지만 위아래 왔다 갔다 찾아가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 파수꾼에 대해서 내가 이 자료를 안 줬었던 것 같은데 이 자료 이 자료를 일단 줄게요. 꼭 읽어봐. 자, 그렇다 치고 그냥 파수꾼 문제 들어가 보죠. 촌장이 사용한 설득 방법. 정면으로 대응하는 대신 거짓 약속을 하면서 상대방을 달래고 있다. 답 1번이죠. 그냥 나옵니다. 네, 사자성어가 이렇게 나올까? 진실을 밝힌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상대방을 회유하고 있지만 진실을 밝힌다면이 틀렸죠. 밝히지 않는다면입니다. 그죠? 두 번째, 아이고, 아이고. 자신의 정당한 행위를 상대방도 따르도록 하기 위해 경강부회하고 있다. 자, 경강부회는 억지 주장을 얘기를 합니다.
억지 주장을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정당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촌장은 정당한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상단은 명약관화한 몰라도 돼. 그런데 어쨌든 무슨 뜻이냐면 불보듯 뻔하다. 뻔한, 분명한 상황을 과장하여 말하지. 이렇게 오게 되면 나는 죽을 거야. 피를 흘리며 죽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축소가 틀렸어요. 동전신작은 맞아요. 나머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진심으로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 촌장에 대한 얘기가 꼭 시험에 나올 거예요. 자, 딸기에 대해 조건에 따라 서술해라. 촌장 있지도 않은 이리떼를 악용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마을을 통제하는 각각의 요소들은 이 작품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돼야 할 기호가 된다. 이 모든 기호들은 요소들은 정치적인 상황으로 해석되길 기다리는 기호들인 것이다. 자, 딸기가 주어지는 상황, 딸기의 상징적 의미로 서술할 것. 바로 끝난다. 완성된 문장 전체. 자, 딸기는 뭐예요? 팻말이 있는 곳에 자라나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죠. 독재 권력을 가진 공포로서 조장된 질서 속에서 권력자가 홀로 누리는 부정적 이득이죠. 부당한 이득. 자, 어떤 이권, 이익입니다. 자, 상황을 쓰고 의미를 쓰라는 거야. 진실이 은폐, 왜곡되는 상황에서 누리는 부당한 이득, 대가를 의미한다. 이렇게. 자, 지문은 무척 긴데 문제 두 문제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지문이 엄청 길어요. 몇 페이지야? 자, 기억부터 미음까지 찾아갈 건데 일단 가보자. 진실을 밝힌 것이 불편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진실을 밝힌 것이 불편하다. 아마도 촌장이 하는 말일 것 같은데 어떤 역설적인 건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또 권력자들이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시키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오케이. 진실에 대한 그러니까 찾아가서 봐야 돼.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해서 일단 보는 거야. 진실에 대한 파수꾼 다의 집착을 열병으로 표현하고 있다. 파수꾼 다가 촌장에게 회유당하여 그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음을 보여준다. 음향 효과를 통해 진실이 왜곡된 현실의 폭력적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가장 먼저 확인해 볼 부분이 어떨까? 일단 역설적이랑 3번 디귿 한번 가볼까? 역설적 한번 가보죠. 기억이 어딨니? 나를 이것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진심이 아니죠. 이거는 아유 참 고맙다 고마워 이런 뜻이야. 진심은 그게 아니겠지. 내면과 다르게 반대로 표현하는 거. 이걸 우리는 반어법이라고.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적절한 거예요 다. 이리때를 주의하라는 표현부터 이리 달린 딸기가 있단다. 오케이. 진실을 숨긴 곳에서 권력자들이 얻는 대가, 부당한 대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 디귿. 이만한 나이 땐 누구나 한 번씩을 앓는
열병이겠지요. 그래서 촌장은 나가 어떤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컨디션 안 좋은 걸 열병이라고 같이 열병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관객수 이런 것들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1위 때, 자, 요거 긴 침묵을 하다가 마침내 촌장의 뜻을 따르는 거고, 이게 결국 촌장과 결과적으로는 한편이 되고 마는, 그래서 결국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마지막에 바람소리 이렇게 불어오는 거, 여기도 바람소리가 더욱 거칠어지는 것, 부정적인 미래를 암시하는, 혹은 파수꾼 다의 내면, 복잡한 내면을 드러내는 소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요것들도 잘 보셔야 돼요. 답인 것만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윗글에 등장하는 요소에 대한 해설을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또 나옵니다. 70년대 정치상을 우화 형식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촌장이 있지도 않은 일들을 악용해서 표현한 거. 막루, 우매한 주민들을 겁주게 만든 정부 기관. 오케이. 파수꾼, 독재 권력에 끝까지 맞서싸는 비판. 아니, 마지막에 굴복하고는 맙니다. 그리고 파수꾼 가와 나는 또 다른 역할을 하죠. 촌장의 적극 협의 달라붙어서 독재 권력 중에 기생하는 존재들이죠. 여기서 오히려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야? 독재 권력에 맞서 싸우는 비판적 지식인이 아니라, 파수꾼 가와 나를 기본으로 본다면 독재 권력의 기생은 일종의 하수인으로서 비판의식이 없는 사람. 1위 때 알아두시고, 양철 북소리 공포심을 줍니다. 촌장 위선과 허위를 짓는 권력자. 파수꾼 다가 맛을 알리주고 하는 진실은 무엇이니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이용한 한 문장이니까 쭉 써서 마침표. 단어를 이용해서 쓰는 거니까 찾아 쓰는 거면 위에 있는 문장 그대로 써야 되지만, 나오는 문장을 저기에서 쓰는 건 1위 때는 없다, 1위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장은 두 문제 정도 수밖에 없어. 두 문제, 세 문제밖에. 조금만 더 가보죠. 6번. 자, 다음을 참고해. 그게 더는 소재의 상위성. 소재 계속 나옵니다. 막루. 이건 사전적 의미예요. 상징적 의미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겁을 주고 통제하기 위한 어떤 정부 기관을 상징합니다. 이거는 단어 자체 사전적 의미예요. 여기선 상징적 의미를 묻습니다. 답 1번. 양쪽부 공포, 불안감 조성. 1위 때 거짓된 공포의 대상. 거짓을 나타내고 공포의 대상이고, 권력 유지를 위해 꾸며낸 가공의 적. 딸기, 부당한 리드. 흰 구름은 이런 거예요. 흰 구름이 오히려 진실인 거죠. 1위 때 실체. 또 7번. 윗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기억부터 미음이 내포하는 의미. 일단 읽어봅시다. 촌장의 본래부터 독선주 건정인 인물은 아니었음을, 촌장은
성격 변화된 인물이 아니라 원래부터 독재적인 권력자로 등장합니다. 그죠? 자신의 독점을 유지하고 마을 사람들을 감시 통제하기에 더 유리하다는 의미. 본래부터 아니었다는 것은 틀릴 가능성이 높죠. 자, 마을의 안전을 도모하고 난장을 단결시키기 위한 제도를 수립하였음을 의미한다. 마을의 안전을 도모하고 단결시키기 위한 제도. 제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제도라기보다는 거짓된 공포, 왜곡된 그 공포로서 정보와 거짓된 정보와 공포로서 통치하는 건데 그것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권력적 양심은 말도 안 되는 여기 양심적인 모습이 안 나타나요. 권력자 사형사들이 서로의 이기심을 버리고 일시적으로 화해하는 이 작품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씩 확인해 보죠. 기억, 검은 옷차림,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 원래 해설자로 나왔었다가 촌장이 되어서 등장하는 것도 대단한 장치죠. 특이한 장치예요. 그럴 때 요 모습은 나중에 드러나는 촌장의 표리부동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겉으론 진실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틀려요. 그 아까 지금 마지막으로 줬던 요약 정리된 거 꼭 좀 한번 읽어보세요. 필기가 있긴 할 겁니다. 그래도 읽어보세요. 자, 자신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고 마을 사람들을 감시 통제하기에 유리하다. 니은. 말해주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어적인 거죠. 왜 좋아? 좋긴. 그래서 오케이. 답은 그래서 2번. 디귿. 제도를 수립했다? 난 질서를 만든 거야. 자, 거짓된 정보로 공포를 조성해서 사람을 통치하는 걸 질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궤변이죠, 궤변. 말도 안 되는 말. 그런 독재자의 어떤 의도가 나타납니다. 독재 권력을 유지하려는. 리을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없다니까, 그치? 나도 알고 있지. 모든 걸 잘못되어 있다는 건 말이다. 어떻게 해서든 다를 설득하고 거짓말로 상황을 어떻게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진실이 밝혀지는 걸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자, 리을, 미음, 괴로워하는 파수꾼 달을 껴안으며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계속해서 설득하는 거야.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촌장일이 달을 회유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말하기 방식과 그 효과.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 해당 부분과 같이 외워줘. 더 화를 낼 거야. 덤벨지도 몰라. 나는 그럼 죽임을 당할 거야. 과장된 상황을 가정하고 과장된 말하기 방식을 하죠. 어, 상황을 가정하고 과장된 말하기 방식을 합니다. 그 효과는 상대를 설득해서 잠깐만 기다려봐.
설득하기에 어떤 불안감과 상대의 잘못이라는 걸 드러내는 효과. 자, 효과는 이럴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고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 더 가고 끝내죠. 두 문제 정도씩밖에. 자, 윗글 전체적인 설명 정도밖에 없는데 이거보다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문제는. 요약 정리 줬던 것들 꼭 좀 읽어봐줘. 우화적인 내용을 오케이. 사회적 상을 연결시키고 상징적 인물을 통해 풍자, 비판. 풍자는 비판 정도의 뜻이에요. 오케이. 무대 밖 상황이 무대 위의 사건에 영향을 줘. 인물 간의 갈등이 극적으로 해소되고 있다. 이게 과연 갈등이 해소되는 건가? 자, 일단 무대 밖의 상황은 뭐예요? 편지의 내용을 알게 된 관객들이 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이 무대 위의 사건에 영향을 준 거 맞죠? 그 촌장이 나타나서 파수꾼 달을 어떻게 해서든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모습인데 그런데 그럴 때 인물 간의 갈등이 극적인 해석, 드라마틱하게 해소된다? 9번 해소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촌장의 설득에 회유에 넘어가서 파수꾼 다만 나는 진실을 알리지 못하고 좌절하고 말죠. 그리고 독재 권력은 유지됩니다. 음향 효과를 통해 왜곡된 현실의 폭력적인 분위기와 혼란스러운 인물의 혼란스러운 심리, 아까 바람 소리 더 거세지는 거 엔딩 부분.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희극의 제가 극복하기 위해 특정 인물 관객 활용 그쵸. 대사를 통해 기만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심리 변화 과정을 다양하게 제시. 오케이. 자, 이것도 기억드립니다. 진실을 밝힌 것이 불편하다는 의미의 반어적 변화, 고맙다 이런 건가? 반어적 변화 하나 있었습니다. 이따 찾아보죠. 부정한 대가가 있다. 딸기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 가상의 적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여 조장하여 하는 것. 조장은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키운다는 뜻이에요. 상대 유선의 독선의 태도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이건 좀 이상하지. 이때 대수롭지 않은 아니 위선적인 독선적인 태도는 아마 촌장일 텐데요. 대수롭지 않은 것을 여긴다. 허상에 대한 과격한 표현으로 공포감을 조성한다. 자, 일일이 확인해 봅시다. 얘가 일단 걸리적거립니다. 뭐죠? 10번에 4번 선지요. 리을이 뭐지? 아, 이만한 나이 땐 누구나 한 번씩 앓는 열병.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는 맞습니다. 말한 사람에게 있어서 상대는 누구예요? 파수꾼 다입니다. 다가 괴로워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는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갈등하는 파수꾼 다의 괴로움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거지. 파수꾼 다는 위선적이고 독선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이때 상대는 파수꾼 다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일단 틀렸다. 나머지 의미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기억. 아우 길어.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반어적 표현이었지. 음, 부정한 대가 딸기 있는 거면 되겠어, 니은. 꼭 확인해야 되나? 니은 어디니? 그렇지. 저 디귿.
이리때에 대항하기 위해 단결했다. 그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뭐가 잘못됐니? 라고 하는. 오케이. 자, 미음. 이리때가 여러분을 물어뜯으려 옵니다.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돌아가는 것이고 허상에 대한 과학은 물어뜯으려는 거. 공포감 조성한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파수꾼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하고 문제를 좀 더 준비해서 이어지는 진도도 한번 문제로 해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어요. 꼭 들어.